이렇게 책이 많은데 우리 같이 책 한번 읽어볼까? 네. 네. 우리나라의 첫 번째 여자 의사 바게스더에 관한 책이네. 아, 바게스더의 원래 이름이 점동이었대. 김점동. 김점동? 근데 나중에 바게스더로 이름을 바꾸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사가 됐대요.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네. 점동아, 점동아, 뭐하니? 이화학당에서 공부한다. 점동아, 점동아, 뭐하니? 의사가 되려고 미국 가서 공부한다. 점동아, 점동아, 뭐하니? 아픈 사람 고치러,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러. 산 넘고 물 건너 어디든 간다. 비처럼 살다가 별이 된 여인. 조선의 별 바게스더가 남긴 이야기를 만나러 갑니다. 바게스더가 남긴 선물을 찾는 여정.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서울 정동입니다. 대한문 광장 앞에선 조선시대 성문을 여닫으며 행해졌던 수문장 교대식 재현 행사가 한창이었죠. 한국어와 외국어가 공존하며 한옥과 현대의 건물이 공존하는 곳. 지금으로부터 120여 년 전 서양 문물의 유입으로 개화의 심장부가 되었던 이곳. 현재와 과거의 시간이 함께 흐르고 있는 정동에서 조선의 별 바게스더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곳은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근대 한국의 역사를 지닌 곳 정동입니다. 정동은 조선 후기 외국 공사관들이 밀집돼 있던 곳이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의 주요 활동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 바게스더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기도 합니다. 바게스더 김점동은 1877년 정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경운궁이라 불리던 덕수궁 주변으로 외국 공사관을 비롯 외국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과 교회, 학교들이 막 생겨나던 때였죠. 그 시절 여자들에겐 꿈도 이름도 없었습니다. 어려서는 누구 집 딸로, 결혼 후에는 누구 댁으로, 자식을 낳은 후에는 누구 엄마로 살아간 조선의 여자들. 바게스더 역시 그런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그녀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점동이가 다녔다는 이화학당, 그 모습을 그대로 복원해 지었다는 이화역사관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1886년) 스크랜턴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이화학당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여성 교육기관입니다. 파란만장한 대한민국 역사 속에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긴 많은 여성들이 이곳을 거쳐갔죠. 이화학당 초기의 사진들도 보입니다. 이 사진 속 학생들의 모습이 바로 이화학당 초창기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 사진 속 학생들 중에 점동이도 있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쪽 사진에 있거든요. 바게스더의 어린 시절 이름은 김점동. 뒷줄 가운데에 있는 학생이 바로 바게스더의 어린 시절 모습입니다. 다부진 표정. 훗날 조선의 첫 여의사가 된 김점동. 바로 바게스더입니다.
아버지 김홍택과 연한 이씨로만 알려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김점동은 딸만 넷이었던 가난한 집안의 셋째 딸이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의 일을 봐주며 일찍이 서양 문물을 접했던 아버지 김홍택은 당시 10살이었던 점동이를 유아학당에 보냈죠. 유아학당에서 만난 푸른 눈의 선교사들, 점동이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여선교사들의 활동을 보면서 여성들에게도 저런 세계가 있구나. 집에서 어머니가 그냥 바느질하고 빨래하고 그런 것만 가르쳐주던 그런 어머니가 아니라 영어도 가르쳐주고 과학도 가르쳐주고 수학도 가르쳐주고 물리도 가르쳐주고 세계 지리 가르쳐주면서 열어주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구나. 저런 세상이 있구나. 여느 조선의 여자들처럼 살아왔던 점동이에게 열린 새로운 세상. 그곳엔 점동이의 평생 스승이자 멘토, 후원자였던 로제타 샤우드홀이 있었습니다. 43년간 조선의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해 의료 선교를 펼친 로제타 샤우드홀. 남녀 구별이 엄격했던 1800년대 후반. 몸이 아파도 남자의사를 찾아갈 수 없던 조선의 여성들을 위해 여선교사들은 이화학당 한켠에 진료소를 세우고 여성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보군여관. 여성을 보호하고 구하는 집이었죠. How can I help you? 소양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냐?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네요. 며칠 전부터 온몸이 간지럽더니 낮이고 밤이고 살 수가 있어야죠. She couldn't sleep for a few days because of it. It looks like a skin disease. 조선의 여성들은 로제타를 찾아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영특하고 영어를 잘했던 점동이는 한국말이 서툰 로제타 곁에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역하는 일을 맡았죠. Okay, wash with clean water and don't scratch the itch. And take this medicine in the morning and the evening. 깨끗한 물로 잘 씻고 긁지 말고 약은 아침과 저녁에 드시래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점동아, 너도 고맙다. 점동이는 로제타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보았고 로제타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점동이에게서 이 땅을 밝힐 희망의 불씨를 보았습니다. 조선의 여성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했던 로제타. 그녀가 남긴 일기 속엔 점동이를 특별하게 여겼던 마음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점동은 튼튼하고 건강한 14살 소녀이며 영어도 잘 구사한다. 재빠르고 영리하여 훈련시키고 싶도록 탐나는 학생이다. 로제타는 기록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선 선교를 결심한 후부터 선교사로서 조선에서 지낸 이야기들을 모두 일기에 적었는데요. 로제타가 남긴 일기 덕분에 에스더의 어린 시절 모습이며 그녀가 했던 말들까지 많은 것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림책에 붉은 장미와 흰 장미 두 송이 꽃이 있었는데 에스더는 흰 장미는 철분이 좀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 그리고 그녀가 계속 이 길을 간다면 적당한 때 미국에 보내 학위를 받게 하는 것도 현명한 처사라 생각된다. 아침 일찍 에스더가 와서 내게 뽀뽀해 주었는데 그녀의 얼굴이 마치 큰 싸움에서 승리한 듯한 모습이었다.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 정말 기특하다. 저는 선생님께서 한국에 여러 해 동안 계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라며 늘 행복하시고 마음이 즐거웠으면 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선생님을 진짜 사랑해요. 선생님께서는 믿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저는 선생님을 아주 많이 사랑한답니다. 믿음직스런 나의 언니. 내 마음은 마치 작은 병 같아요. 그러니 언니께서 좀 넓게 해주시길 바라요. 그래 주실 수 있지요? 사랑스런 에스더, 그녀가 자처하듯 그녀는 나의 참된 위로자다. 그녀의 사랑과 애정은 나에게 크나큰 도움이 된다. 그녀를 내 곁에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편지에 시작하는 서두를 마이 디어 닥터에서 1892년 초가 되면은 이제 마이 디어리스트 시스터라는 서두로 바뀔 정도로 이제 거의 자매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었던 거죠. 그때부터는. 그래서 뭐 스승과 제자 사이이기도 했지만 거의 자매였고, 점동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긍정적이고 되게 다 뭐든지 다 예쁘게만 보는, 로제타는 아주 점동에 대해서는 정말 눈에 콩깍지가 씌어 있었던 듯한 그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이른 아침, 점동이의 인생을 바꿀 한 환자가 보군여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엄마 손을 잡고 몰래 보군여관을 찾은 어린 소녀. 너무 일찍 오셨어요. 진료 시작하려면 아직 멀었는데요. 그게 내가 아니고 우리 애가 아파서 얘가 사람들 많을 땐 밖에 안 나오려고 해서 선생님한테 우리 애 좀 봐달라고 말해주면 안 될까? 선생님이요? 선생님 저기 계시네요. 선생님! 로제타 선생님! How can I help you? Where does it hurt? 어디가 아프시네요? 제가 아니라 저희 아이가 아파서요. Oh, it's okay. Let me see. 태어날 때부터 윗입술이 갈라진 채로 살아온 소녀. 태어날 때부터 언청이었어요. 평생 죄인처럼 고개도 못 들고 이 얼굴로 어떻게 살지? Don't worry. You'll be fine after surgery. 수술하면 정상이 될 수 있대요. 정말? 수술하면 고칠 수 있대? 점동이는 궁금했습니다. 로제타 선생님이 정말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을까? In Jesus' name, amen. 아멘. 구순구계열은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시절 누워있는 아이도 점동이도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평소 피를 무서워하던 점동이였지만 이번에는 용감하게 지혈을 하며 로제타를 도왔습니다. 결혼도 못하고 평생 놀림거리로 살아야 하는 어린 소녀의 삶이 의학의 힘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 후 The wound must have healed, so I'm going to remove the bandage. 상처가 다 아물어서 붕대를 풀 거래요.
사람의 눈을 피해 늘 숨어 다녔던 아이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나, 정말 내 딸 얼굴 맞아? 엄마.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료받은 소녀를 보자 점동이의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그날부터 점동이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의사가 하는 일이 아름다운 일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느낍니다. 근데 그 아름답다는 것 자체가 참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이, 그 환자들이 자기가 부족하고 힘들고 병들었던 것을 치유함으로써 얻는 건강함뿐만 아니라 이 마음에도 자신감이 생기고 새로운 삶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는구나. 그 기회를 로제타 선생님, 의사가 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나도 의사가 돼야 되겠다. 가슴에 푸른 꿈을 품은 소녀 점동이가 15살 되던 해. 점동이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정동 제일교회에서 또 다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 교회로 100년이 넘는 한국 개신교 역사를 품고 있는 이곳. 예배당 한쪽에 앉아 기도를 드렸을 점동이를 떠올리며 가만히 눈을 감아보았습니다. (1891년 1월 25일) 점동이는 정동제일교회 올링거 목사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녀가 택한 세례명은 에스더. 그날 이후 김점동에서 김에스더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에스더, 그 이름처럼 반짝이는 별처럼 빛나는 삶, 지혜로운 왕비 에스더처럼 조선의 여성들을 구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당시의 조선 여성들에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름 없는 존재로 살다가 이름으로 불러지게 되는, 드디어 하나의 인격체로 거듭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름은 단순한 칭호가 아니거든요. 존재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바꿔라. 그 얘기는 존재에 대한 질문이고 존재를 바꾸라는 거죠. 존재가 바뀌면 행위도 바뀌고 사고도 바뀝니다. 그러므로 점동에서 에스더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이야기고, 이제는 그 새로운 세상으로 내가 뛰어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에스더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한 그녀 앞에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신분이 높든 낮든 부자이건 가난하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분은 낮지만 신앙이 깊고 정직하며 겸손했던 청년 박여선. 음식과 바느질을 잘하는 여자보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여자가 더 좋습니다. 로제타 부부의 소개로 만난 두 사람은 주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백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김점동에서 김에스더로 남편 박여선을 만나 이제 남편의 성을 따라 박에스더로서의 삶이 시작된 거죠. (1894년) 로제타 부부는 아들 셔우드, 박에스더 부부와 함께 평양으로 의료 선교를 떠났습니다. 평양 선교는 평탄치 않았습니다. 당시 평양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 조선의 소돔이라고 불리던 곳이었죠. 게다가 청일전쟁의 발발로 거리엔 부상자들의 신음소리와
전염병에 걸린 이들의 울부짖음이 가득했습니다. 전쟁은 많은 것들을 앗아갔습니다. 윌리엄 홀은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환자들을 치료하다 발진 티푸스에 전염돼 세상을 떠났고 피난길 끝에 태어난 에스더의 아기는 이틀 만에 주님 곁으로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로제타와 에스더는 서로의 위로자가 되었죠. 슬픔은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 잠시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로제타는 의학 공부를 하고 싶어 했던 에스더를 미국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하고 크리스마스를 나흘 앞둔 12월 21일 미국으로 향하는 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남아있는 미국행 선박 승객 명단에서 박에스더와 남편 박여선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죠. 임신 중이었던 로제타와 2살이 채 안 된 아들 샤우드, 박에스더 부부는 태평양을 건너고 대륙을 가로질러 16,0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에스더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에스더의 흔적을 찾기 위해 미국 볼티모어에 위치한 메릴랜드 역사학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사를 전공한 박대성 목사는 박에스더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요. 특히 박에스더 부부의 미국에서의 삶을 알려주는 자료들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서 공부했다고 알려진 에스더. 메릴랜드 역사학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1901년 볼티모어 지도를 통해 학교가 있던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 있던 자리이고 20살에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 입학한 최연소 학생이자 최초의 한국인이었던 에스더. 1910년 문을 닫은 후 학교가 있던 자리엔 일반 주택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가난한 유학생 부부의 미국 생활은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박여선은 에스더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농장에서 막노동을 하거나 식당 일을 하며 돈을 벌어야 했죠. 공부하는 틈틈이 아동병원에서 일하는 에스더에게 사람들은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권했지만 에스더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포기한다면 저에게 또 다른 기회는 없을 겁니다. 이것이 공부를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남편도 무엇보다 제가 의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공부를 마칠 겁니다. 더 이상 배울 수 없게 된다면 포기하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게 에스더는 꿈에 한 발 한 발 가까워져 갔습니다. 여보! 에스더? 마침 당신에게 편지를 쓰던 중이었어. 근데 기숙사에 있어야지 여긴 어쩐 일이요? 아주 기쁜 소식이 있어서 달려왔어요. 저 의과대학에 합격했어요. 정말요? 당신 정말 대단하구려. 다 당신 덕분이죠. 힘든 농장일에 생활비에 재학비까지 대느라 고생이 많죠. 고생은 무슨, 조선에서 늘 해오던 일인데요. 공부하는 당신이 더 고생이지. I hear 샤오드 로제타 너무 보고 싶었어요. Esther, congratulations on getting into medical school. Thank you, but just a start. But you're smart and you're brave, so you'll do well. 에스더, 당신은 열심히 공부만 해요. 내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 해줄게요.
여보, 로제타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샤우. 에스더의 의지와 열정, 박여선의 헌신으로 볼티모어 여자의과 대학에 입학한 에스더는 꿈에 그리던 의학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죠. 이 자료는 로레인 공동묘지에서 입수한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넘버 1, 그 다음에 로케이션 A라고 되어 있는데 박여선 선생님 2세요. 헌신적으로 아내를 외조하다 폐결핵에 걸리고 만 남편 박여선. 에스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의학 공부는 끝까지 지겠다고 약속해줘요. 조선에는 당신 같은 여의사가 꼭 필요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빨리 일어나세요. 여보. 여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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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보! 의사가 된 에스더를 끝내보지 못하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조선의 첫 여의사가 되는 것을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던 남편. 그 기쁨을 나누지 못한 제 눈을 감은 박여선은 로레인 파크 공동묘지에 몸을 뉘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 아내의 꿈을 위해 외로움과 고된 노동을 홀로 견뎌냈을 박여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라는 성경 구절이 고단했을 그의 삶을 위로하는 듯합니다. 박여선 선생님의 삶은 어찌 보면 화려한 박에스더 선생님의 삶 가운데 뒤편에 그늘진 곳에 있었던 분이셨습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시 전근대적인 조선의 상황 가운데 남자가 더 앞에 나오고 여자는 뒤에서 숨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박여선 선생님의 그 희생은 참 어찌 보면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갚는 길은 우리가 기억해드리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매번 올 때마다 하게 됩니다. 그 당시는 정말 여성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여자가 이렇게 앞에 나서서 할 수 없는 그런 희술인데 그분이 미국까지 와서 공부를 하고 또 남편께서 더더욱 뒷바라지를 하시다가 그렇게 폐렴으로 돌아가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가시고 그 후로 또 이렇게 여자로서 최초로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공부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랑스럽고 우리가 왜 이런 분을 몰랐을까. 너무 저도 또한 코리안 처처의 퍼스트 레디로서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가슴이 와 닿았어요. 박여선의 묘를 뒤로하고 콜로라도로 향했습니다. 박에스더의 삶에 감동받은 한국인 여의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Drives the cancer cells to replicate, and then after that, it's every 4 weeks. 40년 전 미국으로 건너가 의학 공부를 한 후 혈액 종양학 전문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현수 박사는 의사로 근무하던 중 초기 한국 선교사 후손들을 만났고 그들을 통해 박에스더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Is she all right? Oh, I'm so sorry. I truly am. I know you are. Yeah, but we'll do our best. I know. Okay? You have my cell phone. Yep, I do. Okay. You call me anytime, okay? Yep. 같은 여의사로서 박에스더의 삶에 감동을 받아 에스더 재단을 세웠고
선교사들의 자료를 연구하고 번역해오고 있다는 김현수 박사. 저보다 그 수십 년 전에 미국에 오셔서 그 일을 해내셨다는 게 참 저한테는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로제타 올의 일기를 찾아내 번역한 것도 에스더 재단에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로제타가 손으로 써내려간 일기를 활자화하고 번역하며 박에스더의 삶을 헤아릴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조심스레 제작진에게 작은 엽서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에스더의 딸인데 1896년도 2월 20일 날 출생했고 이 사진은 6월 달에 찍은 거예요. 4개월째 되는 때인데. 고된 미국 유학 시절 꿈처럼 찾아왔던 아이. 하지만 천사는 4개월 만에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엄마로서 자녀를 잃는 거는 세상에서 그 어떤 슬픔에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누구고 자기는 왜 지금 그 시대에 거기에 있으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생각을 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를 잃고 살아가는 남편마저 차가운 땅에 묻어야 했지만 에스더는 졸업시험을 우수한 실력으로 통과했고 결국 의사가 되었습니다. 박에스더의 졸업식은 큰 이슈였습니다. 한국 공사관원들도 그녀를 보러 올 정도였죠. 미국 병원에서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고 에스더는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의술을 들고 나의 나라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스크램턴 부인이나 홀 부인이 보여줬던 예수 사랑. 결국 예수 사랑은 내려가는 거다. 더 열악한 곳으로. 미국에서 의사로서 대접받으면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지만 결국 지금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조선의 여성들, 교육받지 못한 조선의 딸들을 위해서 난 내려가야 됩니다. 의사가 되어 조선에 돌아온 에스더를 환영하는 기사가 신학 잡지에 실렸습니다. 에스더, 그녀의 이름처럼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된 거죠. 미국 감리의 여성 해외 선교부로부터 정식 파송을 받아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돌아온 에스더. 이제 한국 여성이 한국 여성을 진료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에스더는 평양의 광해 여원, 서울의 보근여관을 오가며 여자들을 치료했죠. 에스더는 조선의 여자들, 아이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이제 로제타의 보조가 아닌 동료 의사로서 보근여관을 함께 이끌어갔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들의 아픔과 병을 돌보고 치료할 뿐만 아니라 기회가 될 때마다 위생교육을 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역할에도 힘썼던 에스더. 몸에 종기가 나고 열이 나면 병원에 꼭 오셔야 돼요. 무당한테 가서 구슬하신다고 해서 병이 낫는 건 아니에요. 또 콜레라나 이질에 걸리지 않으시려면 물은 꼭 끓여 드시고 자주 손을 씻어야 해요. 특히 그 음식 만드시기 전에나 뒷간 갔다 오고 나서는 꼭 씻어야 해요. 하지만 우리 육신의 건강보다 영혼의 건강이 더 중요해요. 영혼의 건강이요? 그럼 손 말고 어디를 씻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되는데요. 제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을 읽으시면 돼요. 이 책은 남자나 여자, 양반이랑 천민 상관없이 모두 다 읽을 수 있거든요. 아이고, 그 책은 양반들이나 읽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 쓰나요? 괜찮아요. 이 성경책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오는데요. 그분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다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나처럼 아들 하나 못 낳은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아들이 있거나 없거나 돈이 많거나 가난하거나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세요. 조선의 여자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그저 아들을 낳는 존재로 여겨지던 시절, 에스더는 기회가 될 때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통 관습에 얽매인 여성들에게 성경을 나눠주며 삶의 의미를 알려주었고 도전의 용기를 불어넣었죠. 그들의 삶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더는 전염병이 유행할 때도 환자들의 집을 직접 방문해 치료했습니다. 환자가 있다고 해서 진료하러 왔는데요. 혹시 벌써 돌아가셨나요? 숨만 붙어있지 죽은 거나 다름없어. 이제 묻힐 일만 남은 사람한테 의사가 무슨 소용이요? 이 방에 있으니 들어가 보시오. 고양이 그림을 붙여놓으면 콜레라를 막을 수 있다는 미신이 판을 치던 시절, 아주머니, 제 말 들리세요? 아주머니 대답 좀 해보세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어머. 살이잖아. 이거 얼른 뱉어내셔야 돼요. 얼른. 아주머니. 뱉으셔야 돼요. 얼른 뱉으세요. 왜 환자 입에 생쌀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마터면 질식할 뻔했잖아요. 그건 저승 가는 길에 요기하라고 넣어둔 거요. 한평생 쌀밥 한 번 제대로 못 먹은 인생. 저승 가는 길이지만 배불리 먹고 가라고. 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약 먹고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나을 거예요. 괜한 짓 하지 마셔. 고깃국도 먹고 용하다는 무당한테 굿도 받아봤지만 다 소용없었어. 혹시 쥐가 전하는 전염병인가 해서 그 비싼 고양이 그림도 갖다 붙였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었어. 쥐가 전염병으로 옮길 수는 있어도 고양이 그림을 묻힌다고 해서 병이 낫거나 병에 안 걸리는 건 아니에요. 손을 잘 씻고 물을 끓여 마셔야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저런 고양이 그림은 미신일 뿐이라고요. 아주머니, 약 좀 드릴게요. 이놈의 고양이 그림 아무짝에도 쓸모없단 말이지. 에스더는 미신과 잘못된 건강 상식으로 병들어가는 사람들을 계몽시켰습니다. 사실은 콜레라 전염병 하면 나도 의사도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 나도 얼마든지 전임이 되고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박에스더는 그때 나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시고 내가 약을 전달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주시고 하셨으면 나는 이 환자들 안으로 들어가서 환자를 치료하겠다. 에스더가 의학 공부를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자기가 이 세상에 좀 더 유익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으로 시작한 공부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그 기술적인 의료 시술만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거를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까지도 생각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의료 사역을 하고 적극적으로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그런 민간요법 그리고 위생적이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하는 그런 선교 활동 그런 것들을 했었던 분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의료 선교를 펼친 에스더. 에스더는 로제타와 함께 매년 수천 명의 여성 환자들을 만났고 1904년에는 8,000번이 넘게 환자들을 진료했습니다. 눈이 오면 당나귀의 썰매를 매달고서라도 왕진을 갔던 에스더는 의지의 여인이었습니다.
고종 황제는 헌신적으로 의료 활동을 펼친 에스더의 공로를 치하하며 환영회를 열고 표창과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이 행사는 일간지를 통해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참된 의술을 실천하며 여성들의 희망이 된 에스더는 이제 온 나라의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에스더의 의술에 사랑, 희생,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점동아 뭐하니 길 따라 강 따라 어디 가니 줄이고 아픈 이들 모난가오 시리고 고픈 이들 위로 가오 제 넘어가는 이 길 진리의 길 되리 물 건너가는 이 길 생명의 강 되리 날마다 나가리 두려워 하늘이 낮고 어두운 곳에서나 빛이 되리라 오 내 길에 비치시니 그 빛 따라가오 내 삶에 비치시니 그 빛 따라가오 빛처럼 별처럼 비추며 가오 의사로 전도자로 전국을 다니며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던 에스더. 그러나 정작 자신의 몸에 병이 뿌리 내리는 건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몸속에 들어찬 병은 남편의 목숨을 앗아갔던 폐결핵. 자기 몸을 태워 어둠을 밝히는 촛불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던 여인. 10년을 쉴 새 없이 조선의 여성들을 섬겨온 박에스더는 그 빛났던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나이 34. 너무도 짧은 생이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의 죽음을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새 인생을 시작했던 곳 정동 제1교회에서 그녀를 위한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비록 작은 촛불이지만 촛불 하나가 온 방을 깜깜하게 짓눌렀던 그 흑암을 몰아내죠. 그런 의미에서 박에스더의 삶도 깜깜했던 여성 사회에 이런 빛의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마치 그 빛을 발하기 위하여 촛농이 흘러내리듯
자기 온 몸을 불살라 그 시대에 살았던 여성들에게 사랑의 세계, 새로운 여성의 새하늘과 새 땅, 그걸 보여주면서 쓰러진 거죠. 에스더 박은 저희 외할머니의 동생으로서 지금 말하면 저에게 이모 할머니가 되지요. 그래서 박에스더 선생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어받은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했다. 예, 그런 면으로 예, 저에게 무언가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움직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 생애를 바쳐야 하지 않겠느냐, 네, 그런 교훈을 많이 받았습니다. 에스더를 친이모처럼 따랐던 로제타의 아들 셔우드. 에스더의 죽음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은 미랄이 되어 셔우드를 통해 열매를 맺었습니다. 에스더의 죽음은 충격이었다. 나는 나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에스더와 수많은 조선인을 데려간 결핵을 퇴치하는 전문의가 될 것이다. 다짐 대로 폐결핵 전문의가 되어 결핵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삶을 헌신한 셔우드 홀. 셔우드 홀은 1928년 한국 최초의 결핵 요양소를 세우고 결핵 퇴치에 힘쓰며 한국에서 20년간 사역했습니다. 결핵 퇴치 기금 모금을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크리스마스 시를 발행하기도 했죠. 해방 이후 한국복십자회, 1953년 대한결핵협회가 창립되면서 크리스마스 실 운동은 범국민적인 성금운동으로 발전했고 매년 한국을 대표하는 특색 있는 주제의 실이 만들어지며 현재까지 결핵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셔우드 홀의 뜻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한결핵협회의 결핵검진 버스가 도로 위를 달립니다. 오늘은 과천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결핵검진이 있는 날. 결핵검진 버스는 이동이 불편한 이들을 찾아가는 이동식 결핵검진 차량입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 나이? 예. 나이가 95살이에요. 그 급생이거든. 95이요? 네. 정정하시네요. 이게 안아보세요. 네, 그대로. 검사 시작하겠습니다. 결핵 환자 조기 발견과 결핵 확산 예방을 위해 40대의 결핵 검진 버스가 전국 곳곳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좋지요. 번거롭지. 가지도 않고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다는 게 너무 좋아요.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 주신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월 6일은) 대한결핵협회의 창립기념일. 결핵검진의 사각지대인 쪽방촌을 찾아가 검진을 실시하고 주민들과 소중한 한 끼 식사를 나누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십시오.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결핵에 있어서만큼은 후진국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발병률 1위, 또 매년 1,800명씩 결핵으로 사망하고 또 매년 32,000명이라는 결핵 환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는 만들어지면서 첫 해서부터 크리스마스 시를 발행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결핵 퇴치에 앞장을 섰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시일로 인한 재원은 노숙인이라든지 외국인 또는 학생, 노인들에 대한 검진 사업과 복약 지원 등 이런 지원 사업에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의사로서 꿈을 키웠던 보군여관은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으로 성장했고 그녀의 뒤를 이어 수많은 여성 의료인들이 생겨났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참된 의술을 실천하고자 했던 박에스더의 정신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죠. 얼마 전 보군여관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환자들이 진료하는 곳은 아니지만 여성의술 132년의 역사를 되새기기 위해 옛 모습 그대로를 복원해 놓은 거죠.
조선의 여성들을 살리고 많은 소녀들을 꿈꾸게 했던 곳. 보군여관에서 시작된 박에스더의 삶은 많은 한국 여성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의료와 사회봉사에 새 장을 열었습니다. 제2, 제3의 박에스더가 생겨났고 그들은 열방에 나가 생명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화여자의과대학 동창회에서는 정기적으로 젊은 의사들과 선배 의사들이 어울리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원한 이화 학당의 그 선배이시고 그런 박에스더 선생님의 삶과 업적을 돌아보면서 오늘은 특별히 박에스더의 삶과 꿈을 노래한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젊은 의사들의 가슴에 박에스더의 목소리가 전해졌기를. 그분도 이제 저희 나이대에 한참 이제 의사로서 활동을 하셨고, 그분도 젊은 여성으로서 누리고 싶은 게 많았을 텐데 그런 걸 많이 포기하시고 그냥 의학도로서 멋진 삶을 사신 것 같아서 참 배울 점이 많은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상적이고 감명 깊어가지고 저도 저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정말 봉사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많이 베풀면서도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박에스더의 흔적을 찾는 여정, 그 마지막 걸음, 양화진. 아쉽게도 박에스더를 추억할 수 있는 물건은 비석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로제타가 쓴 친필일기 속 에스더의 사진, 에스더와 주고받은 편지가 전부죠. 에스더로 인해 의사가 된 셔우드홀의 왕진 가방과 청진기도 에스더의 흔적이라면 흔적일까요? 전시관 뒤편, 외국인 선교사 묘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선의 작은 소녀에게 빛이 되었던 로제타 홀은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지 못했을 박에스더 대신 꽃을 내려놓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하얀 국화의 꽃말은 감사. 어린 점동이를 꿈꾸게 해주어서 그녀가 꿈을 이룰 수 있게 힘이 돼주어서 그녀의 짧은 생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될 수 있게 해주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만난다면 이 얘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너무도 짧은 생을 살다 간 에스더. 더 많은 이들의 손을 잡아주지 못했다고, 더 오래 그들을 치료해주지 못했다고 안타까워 마세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당신의 뒤를 이어 아픈 이들을 치료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또 다른 에스더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빛이 되는 삶을 사세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우리는 모두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분이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우리나라 여성 의료사가 어떠한 또 변화가 있었고 더 많이 발전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짧은 생 의사로서 10년 동안의 활동이긴 하지만 참 많은 분야의 여성들에게 그 영감을 주었다. 학생들이 저희 학교
기독교의 건화 기념인 기독교적 진섬위의 그런 의미와 또 그런 뜻을 또 여기 학장 생활 중에 또 박에스더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체화를 하고 이렇게 나갔으면 좋은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죽음이 씨앗이 되어서 더 큰 하느님의 뜻이 구현돼 가는 그런 역사로 이어지는 걸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이 무엇일까 사회와 역사를 보면서 좀 더 큰 눈으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에스더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에스더가 되는 것. 오늘날 21세기에 나는 에스더로서 산다라고 할 때 우리 사회에는 아니면 우리 지구에는 우리 인류에는 어떤 일이 필요한가 해서 에스더처럼 살지 말고 내가 에스더가 되는 방식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에스더에게 심겨진 삶의 목표, 좌표, 가치. 예수님 사랑이죠. 사랑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분. 사랑 외에는 그분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결국 에스더도 마지막 죽는 순간 아마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주님 나를 사랑하셨듯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드려야 할 메시지죠. 점동아 뭐하니 길 따라 강 따라